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를 아주 그냥 씹어서 떠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물가지수와 총물가지수인데요. 뉴스 틀면 매일 나오잖아요. 물가가 올랐네, 어쨌네 하면서요. 근데 도대체 수만 가지 물건 가격이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그걸 딱 하나의 숫자로 뽑아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 월급 통장에 무슨 짓을 하는지 오늘 저랑 같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겪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플로리다에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서리가 확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오렌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반대로 캘리포니아 레몬은 풍년이라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데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전체 생활비가 진짜로 얼마나 변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경제학자들의 진짜 마법 같은 도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마법의 도구가 뭔지 첫 번째 파트인 시장 바구니와 물가지수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시장 바구니 영어로는 마켓 패스켓인데요. 이름부터가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여러분이 주말에 마트 가서 카트에 물건 담고 계산할 때 받는 그 영수증.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쓰는 것들을 가상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엔 무조건 오렌지 200개, 자몽 50개, 레몬 100개만 담는다. 이렇게 딱 정해두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 바구니 안에 든 과일 개수는 절대 네버 안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딱 발라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영수증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리 내리기 전에는요, 방금 말한 그 과일 바구니를 꽉 채우는데 딱 $95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서리가 콱 느리고 나서 마트를 갔더니 세상에 똑같은 과일을 똑같은 개수만큼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175를 달라는 거예요. 과일은 하나도 더 안 담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수량은 딱 고정해 두고 순수하게 가격이 변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뛰었는지만 보는 겁니다. 확 와닿으시죠? 그럼 이제 방금 본 이 영수증 비교를 아주 그럴싸한 경제학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에 아주 큼지막한 공식이 나왔네요. 쫄지 마세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물가지수를 구하려면 그냥 분모에다가 기준이 되는 과거의 바구니 가격을 깔아두고요. 분자에 올해 우리가 산 바구니 가격을 얹어주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기 좋게 100을 곱해주는 거죠. 어때요?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분수 계산이랑 똑같죠? 방금 그 플로리다 서리 사건에 이 공식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올해 바구니 가격 $175를 예전 바구니 가격 $95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184.2라는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지수는 무조건 10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84.2가 나왔다는 건 과열값이 무려 84.2%나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와우. 자, 이렇게 물가지수 구하는 법을 마스터하셨으니까 이제 뉴스 경제면의 단골 손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인플레이션율 계산입니다. 인플레이션율 말은 거창한데 사실 이것도 공식은 아주 심플해요. 올해 물가지수에서 작년 물가지수를 빼요. 그걸 다시 작년 물가지수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지수가 1년 동안 딱 몇 %나 올랐어?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는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가상의 바구니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 파이 차트 한번 보세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내놓은 건데요. 전형적인 도시 사람들이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달 카드값 명세서랑 비슷할걸요?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파란색 영역, 즉 주거비가 전체 바구니에서 무려 42.2%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죠. 우리 월급 타면 반은 방세나 대출이자로 훅 나간다는 아주 뼈 때리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휘발유 값이 30%나 대폭락했습니다 해도 휘발유가 우리 바구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해요.
근데 주거비는 가중치가 42.2%잖아요. 집세가 단 3.5%만 찔끔 올라도 우리 체감 물가는 휘발유가 폭락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서 누가 덩치가 제일 큰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물가를 잴 때 CPI 딱 하나만 쓰지 않아요. 경제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세 가지 측정 도구를 함께 씁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프들 좀 보세요. 1930년대부터 거의 100년 동안의 물가 흐름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지수들이 마치 짱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재는 곳은 다 달라도 결국 나라 경제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다 같이 타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셋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CPI는 방금 우리가 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경제 활동의 물가를 싹 다 모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두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PPI예요. 이건 공장이나 기업들이 원자재 살 때 내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밀가루 비싸게 사오면 조만간 빵집 가격표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 PPI가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조기 경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 덮고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이 물가지수라는 숫자 노름이 도대체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이 빈티지한 포스터 보이시나요? 과거 미국 사회보장국 포스터인데요. 수많은 은퇴자들의 연금, 사회보장급여, 심지어 노조의 임금 협상까지 전부 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걸 물가 연동제라고 부르는데요. 물가지수가 1% 오르면 나라에서 주는 수표 금액도 딱 1% 더 얹어서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지수 0.1% 차이로 국가 예산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한 달 생활비가 결정되는 거죠. 진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숫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가지수라는 녀석이 어떻게 계산되고 우리 월급이랑 어떻게 직결되는지 싹 다 파헤쳐봤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 구독료나 5G 스마트폰 요금제 같은 건 우리 장바구니에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우리가 쓰는 물건도 계속 바뀌는데 과거에 딱 고정시켜 놓은 이 바구니로 지금의 우리 생활비를 재는 게 과연 정말 완벽한 방법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